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6일 오후 5시입니다. 한국 정치를 기본적으로 좌우 대결로 본다면은 좌에서 우로 정권이 교체되든지 우에서 좌로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로 봐야 되는 김대중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파인 김영삼 대통령이 좌파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다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인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우파인 이명박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선거에서 좌파인 문재인이 우파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자기 노선을 계승하는 사람 또는 자신이 속한 그룹의 철학을 계승하는 사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긴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정치 세력에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실패로 봐야 되죠. 그런 점에서 김영삼,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공적과 합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정치의 본질이 권력 정치라는 것에 딱 안정시킨다면은 우파로 정권이 넘어온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꼽아야 되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2022년 윤석열, 2008년보다 14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보수 형편이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훨씬 강해졌다고 봅니다. 2008년보다도 2013년의 박근혜 정부 출범 때보다도 2022년의 윤석열 정부 출범이 여러 가지로 보수가 강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보수가 이제 느긋해질 필요가 있고 자신만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좌파의 역량은 2008년보다도 2013년보다도 2022년에 크게 떨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지금 좌파 세력의 핵심에 있는 즉 민주당이겠죠.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 세력을 흔히 586 운동권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또 핵심이 주사파입니다.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그 586 운동권 세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는 뭐냐? 이미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586 운동권, 586 극좌 운동권의 실력과 정체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드러나면은 무능한 게 드러난다든지 악독한 게 드러난다든지 무례한 게 드러나면은 그걸 끝입니다. 정체를 숨겨야 됩니다. 우리는 민주투사다. 우리는 진보 세력이다. 우리는 정의 집단이다. 우리는 통일 세력이다. 이렇게 숨겨야 되는데 이게 지난 5년 동안에 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러난 586의 적나라한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뭘 느꼈습니까? 아, 이 사람들 무능하구나. 그 중에는 몇 사람들은 반역적이구나. 그러면서도 무모하구나. 무식하구나. 무례하구나. 이 없을 무자로 막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이 드러나면 실력을 감추었을 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힘이 생기는 거지. 다 드러나 버리면 무슨 힘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험회 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동훈 청문회를 통해서 바보 철험회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보수 진영에 이 지도자 그룹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 이렇게 모아놓으면 저쪽보다도 훨씬 더 스마트합니다. 이쪽에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한동훈, 윤석열을 5명을 딱 모으고 저쪽 편에 있는 운동권,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 5명 한번 모아 보십시오. 거기 누굴 모을까요? 요새 많이 이렇게 나대는 사람,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윤호중, 김용민, 이렇게 5명 모은 거하고 비교를 하면은 보수가 스타가 많다. 그 보수 스타 중에 이 5명은 다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한가닥. 오세훈은 행정의 달인이고, 안철수는 과학 부분의 스타고, 이준석은 젊은 사람들의 총화라고 그럴까요? 한동훈은 스마트한 사람이고, 윤석열은 듬직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역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운동권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수화되는 나라 세계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586의 정체를 보고 저 사람들보다야 그래도 보수가 낫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세 부류라고 그래요. 첫째, 젊은 사람. 두 번째, 외부에서 온 사람. 세 번째, 바보가 바꾼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이 보수편에 섰다. 네 번째 이유라면은 선동기관, 좌파 선동기관의 힘이 약해졌다. 좌파 선동기관 하면은 한겨레, MBC, KBS, JTBC도 하는 걸 보면은 짓거리를 보면은 좌파라고 분류하고 싶은데 뿌리는 좀 다르지만 이들의 거짓 방송이 요새 효과가 있습니까? MBC 시청률 뚝 떨어졌는데 거짓말을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면은 도리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서가지고 특히 유튜브, TV조선 이런 데서 잘하지 않습니까? 선동기관이 약화됐다. 그 다음에 이 물리력을 가진 좌파 세력, 정교조 한총련이 대표적이겠죠. 정교조 한총련의 이 공포 힘도 줄어들었다 이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정교조 한총련, 가만 알고 보니까 이들이 참교육도 내세우고 좋은 말 다 내세웠지만 그 정체는 이기주의 집단이다. 집단 이기주의 집단이다. 집단적 이기주의 세력이다. 그러면은 사회적 영향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한국의 좌파를 응원을 하던 북한이 약해졌다. 김정은이가 30대인데 3대 세습 아닙니까? 저 인간이 나올 때마다 웃음거리밖에 더 됩니까? 또 그거 혼자서도 가당치 않은데 또 김여정이라는 그 악독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냥 남매가 행패를 부리니까 한국의 종북 세력이 설 자리가 없게 됐습니다. 저런 자들을 따르는 한국의 종북 세력이 민주투사라고? 통일 세력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6번째, 국제 대세가 보수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세계가 독재 세력 대 자유진영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진영과 같이 가야 한다. 한미일 동맹과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방향을 딱 정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편이 많으면 힘이 생기는 거죠. 한국의 보수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는 외롭습니다. 어디다가 몸을 의탁할 겁니까? 시진핑 품에 안길 겁니까? 김정은 앞에서 무릎 꿇을 작정입니까? 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국의 좌파 586 이거 갈 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전례 없이 지금 한국의 보수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5년 동안에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 문재인의 이른바 적폐 수사에 탈탈 털려가지고 억울하게 감옥 간 사람도 많았지만 그걸 통해서 세탁이 되었어요. 살아남은 한국의 우파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는 그동안에 5년 동안 권력을 누리면서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가장 깨끗한 우파와 가장 썩어 빠진 좌파의 대결입니다. 그러면 한국 보수는 뭘 할 거냐? 겸손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의 우파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5년을 벌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잘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정권도 좌파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잘해야 되느냐? 한국의 우파는 보수입니다. 이제 보수의 격을 높여야 됩니다. 보수의 교양을 갖춰야 됩니다. 극단적인 운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수의 가치인 진실, 정의, 자유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실, 즉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합니다. 한자 고사성어에 좋은 말 있잖아요. 실사구시. 실사구시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수적 정치인 또는 보수 세력의 금과 옥조가 되어야 됩니다. 실사구시. 실은 현실입니다. 현실. 사는 사실입니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를 해가지고 실사구시, 옳은 방향을 찾는다는 거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현실과 사실을 존중하자. 현실을 떠나면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사실을 떠나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실사구시 정신으로 돌아가면은 그것을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천을 해야죠. 연설 잘한다고 해가지고 뭐 세상이 좋아지는 거 없습니다. 연설한 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586 같은 한국의 종북 좌파 세력은 이번에 이 앞으로 5년 동안에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합리적 좌파, 합리적 보수 이렇게 돼야 되죠. 합리적 좌파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좌파라는 뜻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대하는 좌파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상식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사이 하루하루가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분 좋다는 말 속에는 조심해야 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3월 9일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수복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수복했다는 뜻은 지난 70몇 년 동안의 우리 역사가 다시 이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들어와가지고 그 5년 동안 지나간 역사를 다 땅에 파묻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지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생일도 지웠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본인이 지워지게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잃어버릴 뻔했던 우리 선배들의 위대한 피, 눈물, 땀이 서린 금자탑, 세계사직 금자탑을 우리가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찾았으니까 이걸 아주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어서 그 여세를 몰아서 북한을 자유화시켜서 자유통일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